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의의 의미와 정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음 열기 함께 볼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 5명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18.6%, 그리고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 13%, 인격 모독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대우가 시정되지 않는 일이 많거나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청소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재되는 일이 없다거나 갑질을 하는 것이, 사장으로서 갑질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있다면 몇몇 사람들의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이나 문화 면에서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도 어떤 한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임원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전체적인 시선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구직자의 실력이 아니라 외모를 자꾸 스펙으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부정의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각각 부정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부정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로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마치 범죄가 들끓는 고담시티에서 배트맨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경쟁이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정의롭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태어나 보니 눈앞에 쌓인 거액의 재산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서 소득이나 지위가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새로운 신분사회를 의미하는 수저론이 대두되기도 했었죠. 그뿐인가요? 국적, 성별, 장애, 인종이나 외모, 재산에 의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나 그들이 지녀야 할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어렵습니다.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죄를 지은 대가를 공정한 법과 제도에 의해 처벌받지 못한다면 역시 부정의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거론되는 동물학대 사건을 보시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던 디지털 성범죄 판결 현황도 보면 대부분이 벌금에 미치거나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법소년이나 촉법소년, 또 범죄소년과 같은 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에 있어서도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 수 없고 보호 처분만이 내려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잘못된 법과 제도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문명 비판가이자 신학자였던 리브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개인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개인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개인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가 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단이나 사회는 종종 집단적인 이기심을 보입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충동을 올바르게 이끌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나 자기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어때요? 개인보다 훨씬 결여되어 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어때요? 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력을 갖춘 사회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도덕적이지만 모이면은 비도덕적이다? 자,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왜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규칙도 잘 지키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다 같이 규칙을 어기고 스커트를 짧게 입거나 교복을 변형해서 입고, 집에서와는 다르게 학교 또래 친구들과 있으면 함께 거침없이 욕하는, 집에서는 고운말을 쓰던 사람도 학교에 오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아니면 친구들을 따라 무비판적으로 좋아 보여서 거침없이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선 자신의 도덕성이 결여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자, 이번 대학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리브어의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시험을 정직하게 치르고 싶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컨닝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회가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때요? 리브어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도나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였던 리브어가 주장하기에는 조금 다소 강한 주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리브어는 개인의 도덕성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성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가 지켜질 때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정당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본 것 같이 동물학대나 디지털 성범죄, 촉법소년에 대한 촉법소년법 같은 것들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쉽게 하게 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법과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정의는 도덕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지희쌤과 함께하는 도덕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정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정의는 법을 집행하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기 쉽다. 맞다, 틀리다? 바람직하지 않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정의한 사회에서 개인은 도덕성을 결여하게 된다라고 니부어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보편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것 외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정의로운 영웅들 중에 원펀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방의 펀치로 부정의한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원펀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정의한 사람들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